자, 본 컨텐츠는 무료 경매 사이트 1등 마이옥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이옥션 부산지사의 조재정 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옥션 부산지사 지효성 차장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부산 친구 가야동에 위치한 태화현대아파트고요. 태화현대아파트는 저도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 앞에 살짝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호선 가야역에서 진짜 도보 1분이더라고요. 제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면 좀 약간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정문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길이 또 있더라고요. 네. 초역세권인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입지상으로는 아파트를 등지고 좌측으로는 서면 쪽이고요. 서면이 가깝죠. 네, 차량으로 10분 거리 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수정터널 통과를 하게 되면 부산역과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도보로는 뭐 1, 2분 거리에 지금 가야역 2호선이 있어서 입지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또 백양터널도 있고 네. 자차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서면 가까운 거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에 또 직장이 많다 보니까 범일동 서면 이쪽으로 직장 많잖아요. 배후 주거지로 또 가야에 많이 살고들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인데 두 분은 미리 임장을 한번 와보셨나요? 네. 네. 임장 오셔서 뭐 특별히 발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아파트 임장을 오게 되면 어떤 거를 주로 좀 확인해야 되는지 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납관리비라든지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해서 안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살고 있는지 먼저 그런 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왔을 때는 뭐 아직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확인된 바로는 임차인이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사는 건가요? 지금은 소유주가 사는 걸로 확인되고요. 집주인분께서. 아파트 부분은 특히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실거주하실 분들도 많이들 찾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네. 금액 분석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금액 분석은 가급적이면 이 현지의 인근 부동산에 최소한 두세 군데는 방문을 한 다음에 현재 시세 이제 상한가를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매도가 될지, 그 다음에 매수를 할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매수가 될지 그거를 적정히 확인을 해서 입찰가 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이 얼마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 네. 그리고 과거에 최근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더라.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오늘 경매 물건은 그러면 몇 평형이에요? 32평형이고요. 그러면 전용 84제곱미터이겠네요. 보통 전용 84제곱미터가 여기 태화현대 1차 아파트는 보면은 뭐 3억 중반대 네, 정도. 지금 저희가 네. 확인한 바로는 저층 기준으로 3억 중후반대에서 이제 4억 원대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감정가가 2억 1,1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 감정가라는 거는 네. 사실 시세하고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 뒤에 설명을 꼼꼼하게 드릴 거지만 네. 경매 대상 자체가 토지랑 건물 지분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거든요. 지분 경매. 네네.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통해서 업무를 보실 경우에는 또 쉽다고 하면 쉬운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차근차근히 배워가시죠. 알겠습니다. 지분 경매라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참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네. 저도 오늘 이 임장을 통해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물건지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와봤는데요. 오늘 물건지는 그러면 몇 동 몇 호예요? 103동 1902호입니다. 네, 103동의 2호 라인인데요. 네. 아마 저쪽에 보이는 여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가면은 여기 건물이 한 20층 좀 넘어 보이는데 19층 호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너머로 동향으로 뻥 뚫린 조망이 보일 것 같아요. 주차장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쪽에 또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어린이집이 또 안에 단지 내에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아까 우리가 지분 경매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1인 단독 소유의 물건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 정도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부 공동 소유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께 어떻게 보면 강제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반 부분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2억대인 거네요. 네. 예. 그럼 제가 듣기로 이게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어 보이거든요. 네. 지분이 2분의 1만 있으니까 네.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이거 입찰해갖고 받았다 하더라도 네. 방 한 개는 내하고 한 개는 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파트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라든지 대금 분할이라든지 혹은 가격 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협의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단 말이네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4억에 대한 보통 값어치를 하고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분 경매면 2억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유찰률이 좀 높은 편은 사실이에요. 복잡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찰률이 뭐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낙찰받은 거는 2억짜리를 1억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2억에 대한 값어치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이상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게 또 오히려 지분 매각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비교적 낮은 경쟁률 속에서 많이 떨어진 가격 네. 속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협의가 이 2분의 1을 가지고 계신 공유자분이 협의가 잘 되면 현물 분할 자체,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을 지분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거를 매수를 해라. 협의 부분도 가능하고요. 아, 예.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약간의 기간적인 부분은 좀 소요가 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네. 그거 남은 거 니 뭐 할래 내둬 해갖고 그렇죠. 갖고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 이거 니한테 줄게요 사가세요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아니면 되면, 네. 이제 저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공유자분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일반 지분 매각도 어차피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날 낙찰 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신청권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2분의 1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선적으로 낙찰 대금의 최고가를 통해서 취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걸 선택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배려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법원에서 배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되면 2분의 1을 취득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청구 소송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현물 분할 그냥 물건을 나누자는 거죠. 근데 물건을 나누자는 게 지금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거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화장실도 한 개일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물 분할을 사실은 주거용에서는 해당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지나 그런 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토지 같은 네. 경우는 필지를 나눈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대금 분할 그러니까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4억짜리 집이니까 지분이 반반이 있으니까 2억씩 나누자. 경매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물건을 매도를 해서 이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유자분께서 그래서 기존에 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취득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금액에 대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옥션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을 통해서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업무 대행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성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본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2억 1,100만 원의 감정가로는 돼 있지만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3,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뭐 최저가로 무조건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2억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36%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위에 지금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로 자차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상권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 소유자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과거 경험상 어때요? 보면 예상하시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입찰자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시는 게 제일 편하죠.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분 매각을 통해서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대금 분할을 통해 갖고 협의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여기에 거주를 하신 지가 오래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공유를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금 분할로 인해 가지고 협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협의로 뭐 잘 풀어 나가야죠. 그런 거는. 지분 경매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공유자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소송 자체가 시간도 굉장히 소송이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공유자 동의 받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굉장히 진행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분석만 잘 된다면 이것보다 또 안전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보입니다. 공유자가 너무 많은 것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파트도 주거용이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연체 대금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입찰을 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아파트 상품 그리고 지분 경매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봤고 또 직접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료 경매 사이트 1위 마이옥션에서는요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열람 링크 다 가능하죠. 네. PC로도 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회원가입도 하고 또 많이 경매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